김영 팀장과 함께하는 잡담 한바탕, 김영의 프로 잡담러 시작합니다. 네, 팀장님,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바로 카카오인데요. 제 핸드폰만 해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카카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팀장님이 오늘 카카오에 대해 알고 계신 거 모두 여기서 한번 썰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카카오는 1995년도에 설립된 다음을 전신한 IT 대기업이에요. 2014년도에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면서 현재 카카오가 됐고요. 카카오의 전신은 2006년도에 설립된 아이위랩, 현재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씨가 설립한 곳입니다. 아이위랩이요. 아이위랩. 이 김범수 씨 같은 경우는 NHN 대표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을 NHN 출신, 네이버 출신이 뭐 이렇게 인수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자면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IT 서비스들을 출시했고 막 이런 걸 서비스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 카카오란 회사명이 된 것 자체도 약간 좀 기억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위랩 자체는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당시 유행하던 여러 벤처 사업들을 뭐 벤처마킹해서 설립된 회사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IT 서비스를 진행해 왔었고 그 중에 하나 카카오톡이었던 거죠. 카카오톡이 처음부터 그 회사의 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줄기 중에 하나였던 카카오톡이 이제 그 대박이 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현재 사명을 카카오로 바꿨던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뭐 디지털, AI, 뭐 클라우드를 이용한 뭐 새로운 기술이 4차 산업 아니냐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핵심은 융합이 있거든요. 융합. 정보통신 기술이 뭐 기존 사업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업군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새로운 뭐 일자리 창출하는 그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IT와 기존 산업 간의 만남, 융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카카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어떤 게 합쳐진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거 단순하게 봤을 때 카카오톡 자체는 그냥 단순히 모바일 메신저로서 뭐 문자를 주고받는 기능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커머스가 들어가요. 카카오 커머스라고 카카오 쇼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유통업체가 하던 카카오 커머스의 영역이 들어오면서 IT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업체로 시장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뭐 택시 같이 모빌리티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운송 산업 자체는 전통적인 산업군이었는데 거기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카카오 택시가 그리고 카카오 대리가 이런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도 뭐 그런. 네, 맞아요.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금융업 자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 전통적 산업군을 대표하던 영역인데 그 영역 역시 현재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한 아니죠. 이제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한 모바일 기술이 금융과 접목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라면 IT 기술이라는 게 범용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이 지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카카오 현재 계열사 수가 되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말이 많기는 해요. 105개인가 뭐 그쯤 될 거예요. 현재로서. 근데 그 정도로 많은 대기업 집단 중에 그 정도로 자회사 많은 회사는 뭐 SK 다음은 카카오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게 카카오 갖고 있는 사업적 특성이 그 수많은 계열사들을 뭐 인수하고 뭐 관리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하시죠. 좀 달라요. 예전에 대기업들은 현대나 삼성, 대우, LG 같은 회사들이 성장했을 당시에는 그냥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다 들어갔어. 자기가 잘하는 사업도 있지만 돈이 된다 싶은 사업에는 전혀 연관성 없이 들어갔던 경우가 예전에 과거에 많았죠. 과거 재벌들의 족보의 경영, 문어발식 경영 그런 형태였다라면 현재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성장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계열사 인수합병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된 아까 말씀드렸던 뭐 4차 산업이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융합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과정이라 보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을까요? 네, 카카오는 시대를 잘 타고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국내에 정착을 하는 그 시점에 뭐 외국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들어왔었고 뭐 이렇게 시장이 되게 춘추전국 시대였는데 카카오라는 신생업체가 대단히 빨리 시장에 안착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을 했죠. 점령을 했죠. 그쵸.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IT 기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여러 이 신시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승자 독식이에요. 1위 업체가 다 먹어요. 그렇네요. 그 차이가 어떤 걸 가져오냐면 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네이버 라인이 국내에서는 사실상 뭐 쓰이지 않는 메신저로 그렇죠. 대신 일본에서는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뭐 그런 차이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게 카카오가 출발할 당시에 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토대가 된 건 맞아요. 그래도 이게 문제는 한 가지 있었던 게 카카오가 카카오톡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렇죠. 수익성 부족. 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이제 카카오가 현재와 같이 뭐 대기업 집단으로 들어가고 뭐 자산 규모가 10조가 넘어가면서 뭐 국내에 뭐 굴지 IT 기업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점 자체는 보통 2016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2014년도에 다음과 합병했을 당시에 시장에서 대단히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국내 2위 포털 업체와 1위 모바일 업체가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뭐 당시에 카카오가 좀 여러 가지로 부진했었고요. 뭐 서비스가 나온 족족 다 실패를 했죠. 사실 그때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카카오의 위기 상황이 있었고 뭐 그때 있었던 논란 중에 하나가 사찰 논란도 있었어요. 이 점은 좀 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뭐 카카오톡 사찰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당시 젊은 친구 사이에서는 텔레그램으로 망명도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그랬었죠. 지금 쓰고 있는 그 텔레그램이 맞나요? 네, 맞아요. 메시지 보내면 없어지는. 네, 맞아요. 텔레그램 자체는 뭐 저장을 안 한다는 그래 사찰 논란에서 좀 자유로웠던 그래서 당시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젊은 친구 사이에서는 뭐 텔레그램 사용도가 많이 늘어난 건 알아요. 늘어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카카오의 절대적 시장 점유율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카카오가 돈은 못 벌지만 시장에서 잘 알려진 기업이었다가 돈도 잘 벌게 된 계기는 시점은 2016년도 카카오뱅크 설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뱅크. 카카오뱅크 자체는 사실 돈이 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수익이 크게 많이 나진 않아요. 앞으로 많이 날 거로 기대는 하지만 현재 뭐 이 회사 뭐 카카오 그룹 전체를 지탱할 만한 수익성 모델은 아닌데 이 시점이 중요한 게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카카오가 다방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네, 여러 산업군으로 진출 시작을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2016년도 로엔 엔터테인먼트 인수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음악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던 로엔을 당시 카카오가 사모펀드로부터 인수를 했고요. 한 2조 원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뭘 확보하게 됐냐면 고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엔터테이너로? 네,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도 말 회계를 살펴보면은 당시 카카오 전체 그룹 매출의 절반이 멜론 매출이었어요. 멜론이라는 회사가 뭐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당시에는 40에서 50% 가까운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던 음원 플랫폼으로서 연간 2~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던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카카오의 되게 안정적인 수익 산업으로 자리하게 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카카오 자체가 수익성이 대단히 개선이 되죠. 그 시점 2017년, 18년. 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업주도 이제 뭐 카카오페이지 같은 회사들,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카카오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카카오 쪽에서 그동안 김범수 의장이 하지 않았던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해요. 톡비즈라고 하는데 그냥 들으면 되게 낯선 이름 같은데 과거 카카오는 광고가 아예 없었거든요. 화면에. 그런데 이때 이 시점에 김범수 의장이 결단을 내리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카카오톡에 광고를 깐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채팅창 맨 위에 상단에 광고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톡베이지가 대단한 수익을 챙겨줘요. 그죠. 이 톡베이지를 시작하면서 카카오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멜론까지 다시 카카오, 현재는 카카오 엔터로 사명을 변경한 로엔 엔터테인먼트로 관련 사업 다시 보내거든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카카오가 카뱅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뭐 톡비즈까지 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현재는 뭐 진출한 사업군 모든 전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수의 사업자로 이렇게 올라선 상황이죠. 수익을 올리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카카오가. 네. 카카오는 오히려 작년 올해도 역시 큰 폭의 매출 신장을 이뤘는데 업계에 기대하는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이게 수익성을 되찾게 된다라면 아마도 그런 이유가 현재 최근에 카카오 관련주들이 상장만 했다면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네, 카카오는 과거보다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카카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거에 대한 가능성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 2000년 초반에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서 10대 그룹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한 군데 있었죠. STX라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강덕수 회장이 뭐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회사 규모를 지속 확대시키면서 회사가 아주 단기간에 지금의 카카오만큼 급성장을 이뤄냈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로 시작을 해서 당시 STX가 몸담았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져요. 조선해운 건설 다 어려워지면서 결국 그룹 자체가 해체되고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업계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들이 STX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재무 건전성? 네. 결국 채무로 회사를 이렇게 세운 회사다 보니까 높은 부채비를 늘 불안했었거든요. 결국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계속 확대되면서 계속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됐었는데 업종 자체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면서 결국 STX가 뭐 밑빠진 독이 돼버렸죠.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M&A 과정에서 결국에는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채가.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구한다라면 결국 그게 화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카카오가 지금 쌓고 있는 게 뭐 벽돌성이냐, 과연 모래성이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크게 무리해서 부채 일으키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괜찮은데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라고 유의해야 될 게 뭔지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 STX 사례처럼 재무 건전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보고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거는 카카오가 현재 엔터 산업 위주로 되게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카카오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카카오가 드는 지적 중에 하나가 내수에만 치중하는 국내 업체 아니냐, 내수사 업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 글로벌하지 않다. 네, 그렇죠. 글로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 주머니만 털어먹는 회사, 이런 회사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데 현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있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웹툰이 있죠. 피코마 웹툰이 동남아시아, 일본에서 상당히 잘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수익성도 꽤 높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카카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변하기 위해. IT라는 건 국적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2000년대 이전까지 미국이 지속 성장을 하다가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 미국을 먹여 살린 거는 결국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이 IT 기업들이었거든요.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미국의 그 패권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러면서 현재 뭐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회사가 등장하지 않았나고 보는데 카카오 역시 글로벌 역량만 갖춰낸다라면 지금의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 스며든 일명 카며든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팀장님이 준비해 오신 카카오에 대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프로잡담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